아트 팔레트 스튜디오. 세상의 소음이 잠시 멈추는 시간, 모든 것이 멈춘 듯한 차가운 새벽 공기를 마셔본 적이 있으신가요? 1년 중 가장 정갈한 아침, 우리는 그날을 설날이라 부릅니다. 보통 명절이라고 하면 풍성한 음식과 화려한 잔치를 떠올리지만 한국의 설날을 지배하는 진짜 정서는 의외로 아주 차분하고 정적이며 무엇보다 시리도록 하였습니다. 우리는 왜 새해의 첫날 하얀 떡국을 끓이고 하얀 설빔을 입었을까요? 단순히 깨끗해 보이기 위해서였을까요? 아니면 그 하얀색 레이어 뒤에 우리가 미처 읽어내지 못한 거대한 디자인적 의도가 숨겨져 있는 걸까요? 오늘 팔레트 레이어는 민속이라는 익숙한 옷을 한꺼풀 벗겨내고 그 안에 숨겨진 한국적 미니멀리즘의 정수를 추적합니다.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선의 미학부터 한옥 공간이 구현하는 엄격한 수직 질서, 그리고 현대 미니멀리스트들이 그토록 열광하는 백색 미학의 근원까지, 명절이라는 시간을 통해 우리 조상들이 설계했던 완벽한 시작의 레이어를 지금부터 아주 깊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설날 아침, 주방에서 들려오는 칼질 소리를 떠올려 보십시오. 도마 위에서 일정한 간격으로 썰려 나가는 하얀 가래떡. 이 가래떡은 한국 디자인 역사상 가장 완벽한 추상적 오브제입니다. 어떤 화려한 장식도 기교도 섞이지 않은 채 오로지 쌀과 물, 그리고 열기만으로 빚어낸 극한의 형태죠. 먼저 가래떡의 형태에 주목해 봅시다. 가래떡은 왜 끊어지지 않고 길게 뽑아져 나와야 했을까요? 여기서 첫 번째 레이어인 선의 미학이 등장합니다. 조상들에게 길게 늘어진 가래떡은 단순히 음식이 아니라 무병장수라는 추상적인 소망을 시각화한 결과물이었습니다. 현대 건축가들이 건물의 외관을 통해 영속성을 표현하듯 우리 조상들은 음식의 길이를 통해 시간의 영원성을 설계했습니다. 가래떡의 매끄러운 표면과 유기적인 곡선은 현대 미니멀리즘 디자인의 정점이라 불리는 애플의 제품들이나 자하 하디드의 건축물에서 느껴지는 순수한 질감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것은 그 다음 단계입니다. 길게 뻗은 이 수직적 소망을 우리는 다시 비스듬히 썹니다. 왜 동그랗고 납작한 모양일까요? 그것은 엽전, 즉 풍요를 상징합니다. 길게 늘어지는 가래떡이 시간의 양을 뜻한다면 엽전 모양으로 썰린 떡국떡은 삶의 질을 뜻하죠. 장수와 풍요라는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욕망을 하나의 식재료 안에 이토록 간결하고 세련되게 통합시킨 디자인이 또 있을까요? 또한 떡국의 색을 보십시오. 진한 사골 육수나 맑은 장국 위에 띄워진 하얀 떡은 마치 어둠을 뚫고 솟아오르는 태양 혹은 만물을 덮는 눈을 연상시킵니다. 한국인에게 하얀색은 단순히 색깔이 아닙니다. 그것은 모두 노염으로부터 벗어나겠다는 정화의 선언이며 아무것도 쓰이지 않은 백지 상태로 돌아가 다시 시작하겠다는 강한 의지의 표현입니다. 우리가 떡국 한 그릇을 비우는 행위는 지난 한 해의 묵은 감정과 오판을 씻어내고 가장 순수한 상태로 자신을 리셋하는 일종의 미학적 의식인 셈입니다. 이제 공간으로 시선을 옮겨보겠습니다. 평소의 한옥은 수평적인 소통의 장소입니다. 문을 열면 마당과 방이 하나로 이어지고 사람들은 같은 높이의 방석에 앉아 대화를 나눕니다. 하지만 설날 아침, 세배가 시작되는 순간 이 공간에는 엄격하고 거대한 수직적 질서가 세워집니다. 피터 줌토르가 돌과 빛으로 공간의 압도적인 분위기를 만들었다면 우리 조상들은 몸의 높낮이와 시선의 각도로 공간의 권위를 설계했습니다. 집안의 가장 어른이 정좌하고 계신 자리는 공간의 중심이 됩니다. 그리고 후손들이 그 앞에 엎드려 절을 올리는 순간 한옥의 정적인 공기는 순식간에 경건한 긴장감으로 채워집니다. 여기서 한복의 디자인적 역할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평상시의 한복은 바람을 담는 여유로운 주머니 같습니다. 하지만 절을 하기 위해 몸을 굽히는 순간 한복의 소매 곡선인 베레와 등판의 직선은 한옥 처마의 곡선, 그리고 대청마루의 직선과 완벽한 평행을 이룹니다.
인간의 신체가 건축의 일부가 되어 조화를 이루는 경이로운 순간이죠. 세배는 단순한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세대와 세대가 공간을 통해 연결되는 인간적 브랜딩의 과정입니다. 낮은 곳에 엎드린 이는 겸손을 배우고 높은 곳에 앉은 이는 축복의 말을 전하며 책임감을 느낍니다. 중토르가 건축은 신체를 담는 그릇이라고 했다면 설날의 한옥은 인간의 예절을 담는 정교한 장치로 기능합니다. 문을 들어 열게 하여 앞마당까지 확장된 공간 속에서 수십 명의 가족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며 질서를 지키는 모습. 그 자체가 하나의 거대한 퍼포먼스이자 완성된 디자인입니다. 설날의 정서를 가장 완벽하게 대변하는 사물을 하나 꼽으라면 저는 주저없이 조선 백자 다랑아리를 선택하겠습니다. 현대의 많은 디자이너들이 자신의 스튜디오에 다랑아리를 가져다 놓는 이유는 그것이 가장 현대적인 질서를 품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랑아리의 색을 가만히 들여다보십시오. 단순히 하얀색이라고 말하기에는 부족합니다. 그것은 눈의 흰빛 같기도 하고 갓 뽑아낸 떡의 유백색 같기도 하며 어머니의 젖빛 같기도 합니다. 디터 람스가 추구했던 인위적이고 차가운 화이트와는 결이 다릅니다. 다랑아리의 화이트는 모든 색을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색을 품고 난 뒤에 남은 너그러운 하얀색입니다. 형태는 또 어떻습니까? 다랑아리는 위아래를 따로 만들어 붙였습니다. 그래서 완벽한 원형이 아닙니다. 미세하게 기울어져 있고 보는 각도에 따라 그 형태가 달라집니다. 조상들은 왜 기계적인 완벽함을 추구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은 자연의 섭리를 거스르지 않겠다는 철학 때문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하얀 옷을 입고 하얀 떡국을 먹으며 하얀 다랑아리를 바라보는 것. 이 백색의 층위들은 우리에게 거대한 위로를 건넵니다.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 조금 일그러졌어도 그 자체로 생명력이 있다. 이것이 바로 설날이 우리에게 주는 진정한 리셋의 메시지입니다. 미니멀리즘이 단순히 물건을 치우는 기술이라면 한국의 백색 미학은 마음의 잡음을 끄고 본질에 집중하게 만드는 영성적인 힘입니다. 600년 전 조선의 도공들이 빚어낸 이 하얀 공백이 오늘날 가장 트렌디한 공간 디자인의 해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설날은 우리에게 1년에 한 번 강제로 주어지는 빈 도화지와 같습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쌓아온 수많은 욕심의 색들, 분노의 원색들, 불안의 회색빛을 모두 지워내고 가장 깨끗한 백색의 상태로 돌아가라는 명령이죠.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방은 지금 어떤 색인가요? 혹시 너무 많은 유행과 타인의 시선으로 어지럽혀져 있지는 않나요? 이번 설날에는 떡국 한 그릇에 담긴 조상들의 디자인 철학을 떠올려 보십시오. 복잡하게 채우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무엇을 비워내고 어떤 본질을 남길 것인가를 결정하는 일입니다. 한국인의 DNA 속에 흐르는 이 고결하고 따뜻한 백색의 미학이 여러분의 새로운 한 해를 가장 정갈하게 설계해 주기를 기원합니다. 텅 빈 다랑아리 속에 무엇을 채울지는 이제 여러분의 몫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동양적인 비움과 정반대의 지점에서 인간의 화려한 욕망과 기하학적 질서를 극한으로 표현한 서양 건축의 정점, 아르데코의 레이어를 벗겨봅니다. 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은 그토록 높고 찬란해야 했을까요? 팔레트 레이어와 함께 당신의 안목을 한층 더 쌓아보세요.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